본격적으로 정리가 시작되자 가장 큰 문제는 옷이었다. 현재 77 사이즈를 입는데 옷장엔 55 사이즈가 가득 걸려 있었다.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도 많았다. 지금 입는 옷들은 방바닥에 널려 있거나 옷걸이에 대는 대로 걸려 있었다. 아무리 봐도 소중하게 사랑받는 옷들이 아니었다. 하나 씨는 말 그대로 정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단순히 정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어지르고 살아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늘 새 것을 사서 쓰곤 했다. 정리를 하면서 스타킹이 100켤레 넘게 나왔다.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이 옷장 뒤편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 씨의 반응은 뭔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 같았다. 키 165cm, 몸무게 70kg의 통통한 체형을 가진 그녀는 그동안 세상에 나온 다이어트 기법은 다 해봤을 거라고 했다.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도 요요 현상으로 기존보다 더 살이 찌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보여주듯 집에는 55 사이즈부터 77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이 즐비했다. 살을 빼고 다시 찌는 일이 반복되면서 한 사이즈 옷만 살 수는 없게 되었노라고 했다. 20년 이상 다이어트를 해왔는데 날씬했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20년을 통틀어서 한두 달 정도 될까? 빼기가 무섭게 다시 찌곤 했죠. 뚱뚱한 게 죄냐? 다이어트도 여자의 몸을 상품화하려는 사회적 욕망이다. 좌절하는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 강좌도 듣고 당당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석 달 넘게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생활한 적도 있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동생이 걱정되어 찾아온 언니가 하나 씨와 집안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언니가 우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언니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지나치게 다이어트 하는 걸 오히려 걱정했죠. 그런 언니가 앉을 자리도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면서요. 정리도 언니가 의뢰해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 씨는 그때도 자신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언니를 위해서 마지못해 하겠다고 나선 마음이 컸다. 인생의 자포자기 상태였고 정리를 해도 뭐가 달라질지 회의가 컸다. 하나 씨에겐 생생한 현재가 없었다. 언젠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이라는 기대로 점철된 막연한 미래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입는 옷을 옷장에 놓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옷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특히 하나 씨의 경우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입겠다는 희망을 담아 산 옷들이라 더욱 힘겨워했다. 이 옷들을 버리는 게 꼭 인생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자신이 꿈꾸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지나치게 괴리감을 느낄 때 전혀 아프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옷 정리만으로도 거의 반나절이 지났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은 놀랄 만큼 변했다. 본격적으로 주방과 현관, 거실, 욕실, 베란다를 정리했다. 15평 아파트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물건을 버렸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하나 씨는 30평처럼 보이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그녀는 끝내 말끝을 흐렸다. 이후 하나 씨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며 서툴지만 혼자 해나가는 법을 배웠다. 정리를 통해 그녀가 다시 찾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생기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취직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이어트도 시작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달에 3kg씩 감량해 나갔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몸무게 변동 없이 계속해서 66 사이즈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 옷장 안에 있는 77 사이즈 옷은 모두 처분했다. 이젠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고 필요 없는 것은 주거나 버려요. 물건이 조금만 쌓여도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람 일 참 알 수 없네요. 자신이 말하고도 신기한지 하나 씨는 크게 웃었다. 보는 사람마저 따라웃게 만드는 환한 웃음이었다. 이제 그녀는 물건 대신 자신감을 갖고 산다. 계절에 맞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자연은 때가 되면 봄은 여름에, 여름은 가을에, 가을은 겨울에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 계절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간혹 꽃샘수위처럼 심술을 부리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사람도 자연처럼 인생의 흐름에 따라 그 자리를 내어주며 살아야 한다. 아기일 때와 학생일 때, 그리고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등 인생의 변화에 따라 버릴 건 버리고 보낼 건 보내야 한다.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버거움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절이 바뀔 때 정리도 같이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몰아두거나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면 힘들기 마련이다.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정리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작하자. 꽃샘추위가 물러갈 무렵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겨울 이불과 옷이다. 두꺼운 겨울 이불을 걷어내고 얇지만 여전히 따뜻한 이불로 바꿔준다. 겨울 패딩과 점퍼도 들어가고 얇은 긴팔과 반팔이 나와야 한다. 뒤늦은 꽃샘추위에 대비해 입을 옷 한두 벌을 챙겨두면 된다. 주방도 계절에 맞춰 들어갈 게 있고 나올 게 있다. 겨울에 머그컵을 썼다면 넣어두고 여름에 자주 쓰는 유리컵을 꺼낸다. 전자제품도 전기매트는 들어가야 한다. 대신 선풍기를 꺼내자. 계절에 따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물건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식품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은 유통기한을 넘겨 사용하면 피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 집 물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집은 방송에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정리 컨설팅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꺼내놓기 시작하면 되게 비슷하다. 사방에서 끝도 없이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물건의 양에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흐름에 따라 지나간 시절의 물건은 그때그때 정리하자.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버려지는 물건도 줄어든다. 집안의 모든 문은 활짝 열려야 한다. 반드시. 견적을 보러 갔는데 방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견적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문이 3분의 1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사는 사람은 문이 조금만 열려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문 뒤에 쓰지 않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말이다. 방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집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대화하려는 사람과 비슷하다. 소통이 힘든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다시 쏙 들어가고 만다. 때로는 나만 속을 드러내는 것 같아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방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은 집은 왠지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문을 열어도 활짝 열리지 않으니 살짝 들여다보는 형태가 되어 보는 사람도 개면쩍다. 꽉 닫힌 문을 활짝 열어보자. 방문이 열리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 방문이 활짝 열리도록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 문 쪽에서 바라봤을 때 방이 넓어 보여야 하고 보이는 공간이 깔끔해야 한다. 그래야 한 발자국 성큼 안으로 들여놓기가 쉽다.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은 생각보다 많다.
침실이나 서재는 물론 다용도실, 베란다도 제대로 문이 열리지 않게 물건들로 꽉 찬 집을 수도 없이 보았다. 베란다에 옷장이 나가 있거나 바퀴 달린 행거에 옷을 걸어놓은 집도 있었다. 옷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4인 가족 옷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 방문마다 X자로 걸치는 나무 옷걸이를 박아놓기도 했다. 무게 때문에 방문이 벌어져 닫히지 않는 집도 있었다.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물건은 옷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동선마다 책을 보게 한다고 집 구석구석 책장을 둔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책을 자주 보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바닥에 나와 있는 책 때문에 발을 다치기도 한다. 어쩌면 엄마의 선한 욕심일 수 있다. 아이에게 책을 읽혀서 좋은 생각을 품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말이다. 책을 여기저기 놓아두는 대신 차라리 아이에게 공부하는 방, 책 읽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아이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책을 읽고 나서 정리도 잘하게 될 것이다. 가려지고 숨겨진 공간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청소하기도 힘들다. 물건은 쌓이고 청소는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문은 기의 입구라 하여 풍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다. 좁고 어두운 문은 길을 억압해 가족들의 운을 질식시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오늘이라도 당장 모든 방문이 활짝 열리도록 정리해보자. 시원하게 마음을 열듯 집안의 모든 문이 제대로 열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가족의 닫힌 마음의 문도 함께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정희숙 저자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미니멀 관련 책들에서 정리는 곧 비우기다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상이 된 일본처럼 극단적인 미니멀을 추구하면서 무조건 버리고 비우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언제든 버리기도 비움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제약 없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가족 또는 누군가와 공간을 함께 써야 하는 경우라면 마음 먹는다고 곧바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원룸부터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 또는 주택, 살고 있는 환경도 참 다양하죠.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라일락, 신비하고 감사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서대로 꽃들이 피고 지는 봄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움츠렸던 꽃잎들이 조금씩 펼쳐지듯 무거운 마음도 아주 조금씩 열어가서 감사와 풍요로움이 여러분 삶에 가득 쏟아지는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